고성희는 현재 박진석과 재혼하여 딸 박영란을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지은호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첫 남편의 사업 실패와 잠적 후 고성희는 어린 지은호를 홀로 남겨둔 채 박진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재혼했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남편, 재능 있는 딸,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망신고까지 마친 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신장질환으로 투석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성희가 자신과의 딸인 지은호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그의 신장 상태가 악화되어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유일한 혈육인 지은호만이 적합한 공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고성희에게 익명의 전화를 걸어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부족한데? 먹을 거 없어? 에어컨 안 나와? 고성희가 통화에서 하는 이런 말들은 전 남편을 숨겨주고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고성희에게 지은호를 찾아내라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박진석에게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완벽한 삶을 지키기 위해 냉철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지은호를 찾아내어 그의 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지은호가 자발적으로 신장이식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모든 일이 끝나면 지은호를 다시 자신의 삶에서 멀리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설탐정을 고용해 지은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지은호가 어린 시절 홀로 남겨진 후 다른 가정에서 입양되어 자랐고, 현재는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살며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병행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지은호의 양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현재는 어머니가 가족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지하철에서 당뇨로 쓰러지는 척하며 의도적으로 지은호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는 모두 계산된 연출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지하철에서 쓰러진 고성희를 도우며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 앞에서 우아하고 친절한 여성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지은호의 카페를 찾아가 그녀의 디자인 실력에 감탄했고, 신생 인테리어 회사에게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아트 스튜디오 디자인 의뢰를 제안했습니다. 디자인 비용만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다른 일들도 더 맡으면서 천천히 완성도에 집중해서 해주세요.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이는 일반적인 고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에 감동했고 점차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은호는 양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와 남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정말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진짜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직원의 향수 냄새까지 관리하는 완벽주의자였고, 딸 박영란에 대해서는 강박적인 통제를 보였습니다. 박영란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나이를 말하는 것조차 엄마에게 물어보고 해야 했습니다. 이는 고성희가 딸의 심신을 철저히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영란가 스토커에게 피습당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고성희는 딸의 안전보다는 개인전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진정한 모성애보다는 자신의 체면과 계획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트 스튜디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고,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마치 친딸처럼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고성희의 전 남편 지은호의 친아버지는 점점 조급했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고성희가 지은호를 설득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고성희에게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박진석에게 직접 연락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고성희는 계획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녀는 지은호에게 아버지뻘 되는 지인이 신장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생체 신장이식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언급하며 지은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지인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고성희는 이를 기회로 삼아 지은호를 전 남편과 만나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치밀하게 연출해야 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와 함께 병원을 방문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마침 자신도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지은호에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우연히 전 남편과 마주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는 투석을 받으며 초췌해진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고성희는 그를 자신의 먼 친척이라고 소개하며 지은호에게 그의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은호는 그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와의 만남 이후 지은호는 계속해서 그 남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본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깊은 그리움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그 남자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조심스럽게 전 남편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가족을 잃고 홀로 살아온 그의 이야기, 그리고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각색된 버전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을 지은호의 친어머니이며 지은호를 버린 여자가 아닌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본 지인으로 포장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의 감정을 더욱 교묘하게 조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혼자서 투석을 받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은호에게 보여주고,
그가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마다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면 그 딸이 자신처럼 아픈 아버지를 위해 무엇이든 해줬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후회만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은호는 이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돌아가신 양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성희는 마침내 핵심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지은호에게 전 남편을 위한 신장이식을 고려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큰 결정이고 충분히 생각해볼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가 들려준 그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와 만났을 때 느꼈던 묘한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더욱이 고성희는 수술비와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며 지은호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남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동시에 큰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고성희에게 더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문의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의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호의 혈액형과 조직적 합성이 전 남편과 잘 맞는다는 검사 결과를 조작된 것이지만 보여주며 운명적인 인연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지은호는 집에 돌아가서 양어머니와 남동생에게 이 상황을 상의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은호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결국 딸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엄마 고성희의 행동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엄마가 갑자기 다른 여자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더욱이 그 여자와 자신이 묘하게 닮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영란은 몰래 지은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은호의 출생 연도와 자신의 출생 연도 사이의 간격, 그리고 지은호가 어린 시절 입양되어 자랐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지은호가 누구인지, 왜 그녀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지를 추궁했습니다. 고성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박영란의 추궁은 계속되었고 고성희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때 전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고성희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지은호가 수술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박진석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고성희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쪽으로는 의심을 품기 시작한 딸 박영란, 다른 쪽으로는 협박을 가하는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아직 진실을 모르는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마침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은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각색해서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지은호에게 자신이 어린 시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은호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친어머니가 바로 고성희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가 아버지의 신장이식 때문이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은호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궁금해했던 친부모를 찾았다는 기쁨과 그들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친모와 친부를 찾았습니다. 친모와 친부는 가면을 쓴 모습으로 자신을 이용하려 하고 그 사실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지은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지은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